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번 달 급여 명세서에 찍힐 숫자가 좀 달라졌을 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26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거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왔으니까요.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긴 하죠. 그런데 당신이 이제 더 내게 된 이 돈이요. 단순히 당신의 노후만을 위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거대한 변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작년 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처럼 국가적인 위기로 금융시장이 막 요동칠 때 국민연금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내주신 그 서울경제신문 기사에서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더라고요. 원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무려 1조 4천억 원에 달했다고요. 1조 4천억 원이요? 잠깐만요. 그게 그냥 손실도 아니고 환율 방어에 나섰다가 생긴 손실이라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와,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좀 파고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이게 과연 우리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인지 아니면 당신의 노후 자금을 깎아먹는 희생인지 그 딜레마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시작해 보죠. 1조 4천억 원의 손실이라. 제가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라졌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오네요. 환해지를 통해서 환율을 방어했다. 이건 알겠는데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원리를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전체 자산이 한 1,32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같은 해외 자산이에요. 아, 당연히 그건 달러로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처럼 정치적 위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위험하다 하면서 돈을 막 빼가면요.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하니까 달러 값이 폭등합니다. 그게 바로 환율 급등이죠. 작년에 1,470원대까지 갔었으니까요. 맞아요. 그야말로 외환 위기 직전까지 갔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국민연금이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에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 그 달러를 자신들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아, 갑자기 시장에 달러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방어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게 바로 국민연금을 외환 시장의 구원투수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부족할 때 국민연금이 사실상 제2의 외환 보유고 역할을 해준 셈이군요.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때 정말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준 건데 그런데도 왜 1조 4천억 원이라는 손실이 난 건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달러를 비쌀 때 팔았으면 이득을 본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딜레마의 시작입니다. 만약 환율이 1,450원일 때 달러를 팔았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계속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었더라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렇죠.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을 테니까. 네. 그 놓쳐버린 이익, 즉 기회비용이 바로 1조 4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더 벌 수 있었던 돈을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서 포기했다. 이런 뜻이네요. 사실상 우리 연금 수익률이 그만큼 깎인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금액이 전년도 손실액의 4배가 넘는다고 하던데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왜 내 노후 자금을 가지고 국가 경제에 구멍을 매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논쟁은 보내주신 사설하고 또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먼저 수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는 아주 명쾌하던데요. 네, 한 사설에서는 정부가 위기 때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결국 가입자인 당신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네요.
심지어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기금이 계속 불어나는 2030년까지는 아예 환해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이런 결론까지 제시합니다. 수익률만 보면 뭐 답은 간단해 보이네요. 환해지 하지 말라. 그런데 이창용 총재의 주장은 좀 의외였어요. 오히려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환해지를 한다니 이건 손실을 감수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게 바로 거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환율이 1,470원까지 가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평가액은 엄청나게 불어나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부상의 이익, 뭐랄까 사이버 머니 같은 거죠. 이걸 실제로 원화로 바꾸지 않으면 그냥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아, 평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팔아서 원화로 바꾸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총재의 말은 바로 그 환율의 꼭지점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일부 달러를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현명한 리스크 관리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떨어지면 장부상의 이익은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니까요.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규모가 어마어마한 투자자는 시장 전체의 안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외환 시장이 붕괴되면 그 여파로 주식, 채권 시장도 다 무너질 텐데 그럼 국민연금이라고 안전할 수 있겠냐는 논리죠.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한쪽에서는 내 노후자금 수익률이라는 가입자 개인의 이익을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 힘든 그런 딜레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환율 방어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료들을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 모든 논란의 뿌리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국민연금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 말입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연못 속의 고래라고 표현하던데 이 비유를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을 짚으셨어요. 결국 모든 문제는 그 규모로 귀결돼요.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이미 우리나라 GDP의 30%를 넘어섰고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30%도 훌쩍 넘습니다. 와, GDP의 30%요? 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에요. 말부대로 작은 연못에 너무 큰 고래가 살고 있는 거죠. 이 고래가 꼬리 한번 잘못 흔들면 연못 전체에 엄청난 파문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도 그냥 시장의 여러 참여자 중 하나였을 텐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격 순응자,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고요. 시장 가격 자체를 결정하고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는 가격 결정자,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격 결정자. 네. 그리고 가격 결정자가 됐다는 건 단순히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주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을 말하는 건가요? 보내주신 연구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 위험을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입니다. 연금 사회주의요? 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인 삼성전자 지분 7% 이상, 신한금융지주 지분 7%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 또는 2대 주주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500대 기업 대부분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거의 뭐 모든 대기업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셈이네요. 그런데 만약 이 막강한 심해, 정부의 입김, 즉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산업을 밀어주기 위해 관련 기업 주식을 막 사주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기업의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경영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 경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연금 사회주의의 공포입니다.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두 번째 위험은 뭔가요? 두 번째는 더 직접적인 위협인데요. 바로 금융시장 붕괴, 즉 멜팅다운 위험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에 약 2,561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부터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에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그렇죠. 그럼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양의 국내 주식과 채권을 팔기 시작해야 합니다. 고래가 연못의 물을 전부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멜팅다운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정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경고입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연못 속의 고래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 우리는 이 고래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보내주신 연구 자료들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 방안이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해외 투자 대폭 확대입니다. 아, 연못이 좁으니 바다로 나가라. 네, 아주 간단한 논리죠. 국내라는 연못이 너무 좁으니까 해외라는 드넓은 바다로 고래를 내보내자는 겁니다. 해외 투자를 늘리면 앞서 말한 연금 사회주의나 금융시장 붕괴 위험을 줄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서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요. 나중에 기금이 줄어들 때도 해외 자산을 먼저 매각하면 국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 보고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환해지를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미국 달러, 유로, 엔화 등 다양한 통화에 분산 투자해서 자연스럽게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기도 해요. 국내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군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없나요? 기금 분할 아이디어도 꾸준히 나옵니다. 아, 고래를 쪼개자는 거군요. 네, 거대한 고래 한 마리를 여러 마리의 작은 고래로 쪼개자는 거죠. 스웨덴 연금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여러 개의 독립적인 펀드로 기금을 나눠서 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지배력을 분산시킬 수 있고 또 펀드들끼리 누가 더 수익률이 좋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서 운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혹시 단점은 없나요?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금을 쪼개면 규모의 경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죠. 아, 지금처럼 거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외 투자은행들이랑 협상할 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규모가 작아지면 그런 협상력이 약해져서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장일단이 있군요.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뭘까요? 역시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국민연금 기금이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잖아요. 환율 방어가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따라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 관료나 정치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난 오직 금융 전문성과 수익률로만 평가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군요. 이 돈이 과연 가입자인 당신의 노후를 위해 존재하는 신탁 자산인지 아니면 국가 경제 위기 때마다 언제든 동원될 수 있는 공공자금인지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매달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돈이 단순히 어딘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외환 시장을 움직이고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대한 힘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당신의 노후 자산 수익률이 훼손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죠. 이 딜레마 속에서 수익성이라는 가입자의 이익과 공공성이라는 국가적 책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제는 정말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주로 국민연금의 재무적 역할과 그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만약 국민연금이 연못 속 고래의 그 막대한 영향력을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기업들의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약간의 수익률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노후 자금이 추구해야 할 또 다른 의미의 공공성이 될 수는 없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